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혜입니다. 다혜 씨, 뮤지컬 작품 볼 때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나요?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뮤지컬을 보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넘버들을 많이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 좀 아름다운 음악은 물론이고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거쳐서 국내에 초연되는 뮤지컬 바넘 위대한 쇼맨입니다. 다 함께해요. 서커스 인생 위대한 쇼맨. 돌아가요. 순수했던 사기꾼 내 삶의 제자리로. 함께해요. 서커스 인생 끝없는 여행. 관객들을 행복하게 해요. 울게 해요. 그런 밤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음 뮤지컬 제목을 들었을 때 지난해 개봉한 휴 잭맨 주연의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을 떠올렸어요. 뮤지컬 바넘 위대한 쇼맨은 영화 위대한 쇼맨과 동일 인물을 다루지만 대본 음악이 모두 다릅니다. 1980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웨스트엔드를 거쳐 한국 초연 무대에 올랐는데요. 무대를 찾은 관객들은 뮤지컬 바넘만의 매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무대에 오른 바넘은 스몰 라이선스로 작품의 상당 부분이 재창작됐다고 해요. 스몰 라이선스는 원작을 최소한으로 들여와 현지 실정에 맞게 연출, 무대, 의상 등을 대폭 수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될 때는 중소극장 규모의 공연이었는데 이번에 작품을 대형화시키면서 한국 정서에 맞게 재창작을 했습니다. 주인공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은 실존 인물로 쇼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인물이죠. 그의 서커스나 쇼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는 쇼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대중을 현혹시키거나 거짓말을 해서라도 흥행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었어요. 포탄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늘로 쏘아올리는, 그래서 인간 탄환 뭐 이런 이야기, 서커스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 바로 이 바넘이 만들어서 대중화시켰던 그런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기꾼이라고 칭하는 바넘의 대표적인 일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바넘의 쇼에 나왔었던 나이든 여인이 있습니다. 조이스 히스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사실은 그렇게 나이든 여인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녀를 100살도 훨씬 넘은 130살에 가까운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였던 워싱턴의 유머였었다 이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성한 이빨을 다 뽑아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틀니를 써서 나이든 여인처럼 보이게 했다. 또 난쟁이 톰썸을 데려다가 나폴레옹의 옷을 입히고 장군이라고 불리게 했었던, 그래서 그의 신체적 결함을 희화화하는 수준으로 활용했던 것들도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오페라 가수였죠. 제니 린드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나이팅게일 이런 별칭을 붙여서 마치 노래하는 새처럼 다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흥행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그런 비열한 인간, 이게 바넘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워낙 영리한 사기꾼이다 보니까 이 바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늘 엇갈리는 것 같아요. 과연 바넘은 사기꾼이었을까 아니면 위대한 쇼맨이었을까?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또 주제이자 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답게 논란은 좀 긍정적으로 바넘에 대한 인생을 조금 더 밝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고객 태어나니까 시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반대로 도망쳐봐도 막지 못해 1분마다 새로 태어나는 고객님들 어서 오세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수많은 경쟁 뚫고 이 자리에 왔네. 그 중에서 제일 잘난 건 누굴까? 저도 재밌게 봤지만 영화 위대한 쇼맨의 흥행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뮤지컬 바넘에 대한 관심이 꽤나 높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영화의 원작이다 뭐 이런 이상한 홍보문까지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역사 속 인물이었던 이순신 장군을 연기를 하면서 김명민이 연기를 하는 게 다르고 최민식이 연기를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이 역사 속 인물, 바넘은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영화와 뮤지컬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야기 전개도 보면 무대와 영상 꽤나 결이 다르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건의 전후 관계도 다르고요. 인물 간의 설정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작품 하지만 뮤지컬로서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서 1980년에는 토니상에서 2개 부문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거든요. 역사 속 인물이 어떻게 무대에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는지 중점을 두고 좀 감상을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위대한 쇼맨의 흥행 때문에 뮤지컬 바넘에 대한 이 배우들의 부담감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대에서도 정말 능력 있고 재미난 그리고 노래 잘하는 배우들이 등장해서 좋은 뮤지컬 완성하고 있는데요. 바넘 역으로는 유준상, 박건영 그리고 김준형이 나오고 있어요. 유준상과 박건영은 워낙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라 안심하고 믿고 볼만한 배우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김준현 굉장히 뻔뻔하고도 미워할 수 없는 바넘의 모습을 완성도 있게 묘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아모스 역으로는 이창희, 윤형렬 그리고 B2B의 서은광과 인피니티의 남우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 요즘 볼 수 있는 특유의 팬덤 이 작품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이 밖에 채열이 바넘, 그러니까 바넘의 부인 역이죠. 김소향과 정재훈도 꽤나 인상적인 연기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페라 가수인 제니 린드 역으로는 리사와 신델라가 나오고 있어요. 고음의 가창력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천사를 지워버리려 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도 아닌 나. 천년의 쾌락을 하루어 바꿔. 난 나의 길을 가겠어. 서커스와 무대를 결합시킨 비주얼은 어디선가 본 듯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산 서커스 공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의 서커스라는 극단을 만든 작품들로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는데 이 작품 보면 그 태양의 서커스에서 범직한 이미지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공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면 이거 카피하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공연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뮤지컬에서 서커스도 나오네라고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제니를 향해 100번째 투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축제 시간 불타는 이 밤 나팔 소리 크게 퍼지도록 불어와 뿜뿜 빠라빠빠. 축제 시간 눈 깜빡할 사이 나의 시간에 예술은 생명력을 얻었네. 소중한 밤 축제 시간 노래하는 꾀꼬리라 부르시 아름다운 제니리 그녀 목소리는 지친 영혼을 알려주는 마법. 오늘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음 기회는 없어. 묻고 따지지 말고 어서 빨리 와. 함께 즐겨요. 축제 시간. 축제 시간 불타는 이 밤 불타는 이 밤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드리죠. 행복으로 가득한 시간을 소중한 당신을 위한 밤 축제의 시간. 뮤지컬 바넘 위대한 쇼맨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다희 씨 한 줄 평 오늘도 궁금합니다. 영화와는 또 다른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던 뮤지컬입니다. 바넘의 소신 있는 삶이 관객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요? 영화가 즐거웠다면 흥미로울 바넘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삶 자체가 쇼였던 바넘의 일대기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매력적인 무대로 완성됩니다. 이젠 두 눈을 가린 채 흔들리는 주위를 걸어갈 시간.
빛을 따라 그댄 나의 슈퍼스타 밤하늘 별들보다 빛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그댄 나의 슈퍼스타 그댄 나의 슈퍼스타 여름은 태양보다 빛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그댄 나의 슈퍼스타 와인다 던집니다. 그렇지. 삼진이에요. 미국팀 선수들 김건덕 선수의 공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네요. 예, 김건덕 선수 이번에도 160km를 던졌습니다. 이 선수 언젠가 빛의 속도로 던질 것만 같은데요. 저 뜨거운 함성이 날 감싸면 날 향해 날아오는 그 어떤 꿈도 저 하늘 멀리 날려버려 지금 바로 나의 꿈이 세상에 펼쳐진다. 그댄 나의 슈퍼스타 여름의 태양보다 빛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그댄 나의 슈퍼스타 가자! 팽팽한 명대형의 스코리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꿈을 향한 청춘들의 에너지가 아주 강한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의 4명의 주인공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분명히 배우분들을 모셨는데 야구 선수들과 야구장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이 4분의 주인공 각각 저희 공뜨미 시청자들께 인사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에서 김건덕 역을 맡은 오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에서 이승엽 역할을 맡은 정의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에서 윤효정 역을 맡은 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에서 홍 감독 역을 맡은 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두 분의 그러니까 야구 선수, 고교 야구 선수 역할을 맡으신 우리 승윤 씨와 의재 씨, 그리고 그 야구단의 감독님이시고 네. 랑현 역. 저는 랑현 씨는 이제 어떤 매니저 역할입니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답게 예쁘게 생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야구를 소재로 한 뮤지컬인 거는 알겠는데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승윤 씨가. 제 이런 정보 전달에 약하긴 한데 네.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는 국내 최초 야구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고요. 이제 고등학생 건덕이와 승엽이와의 꿈과 열정, 그리고 라이벌, 그리고 사랑도 있고 거기에 가족과 의리,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본 저 하늘과 바다만큼 푸르른 우리가 여기에 바람이 분다 여름아 안녕 저 바다로 뛰어든다 파도야 쳐라 안녕 바다야 내게로 간다 난 좋아 이대로가 좋아 우리 청춘의 마지막 여름이야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근데 그 경기는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이 실존 인물은 이승엽 씨 외에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승윤 씨가 맡으신 이 건덕이라는 선수는 어떤 선수였는지 좀 소개를 좀 길게 해주시면 어때요? 네, 실제로 94년도 이제 고교 야구 때 MVP상도 받으시고 실제로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투수셨고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유망주로 각광받았던 분이신데 야구에 있어서 꿈을 포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거기에 있어서 어떤 사고와 사건들이 있긴 한데 그것들은 굉장히 극에 밀접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건 직접 모셔서 보면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마. 근데 정보에 진짜 강하시네요. 잘한다. 밀당을 하시네요, 우리 시청자들이랑. 꼭 보세요. 네. 일단 최초의 야구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무대 자체도 지금 하나의 마운드란 말이에요. 준비하시면서 힘든 점도 없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특히나 이승엽 선수의 역할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이재 씨, 타구하는 이런 폼 같은 것도 좀 연구를 하셨을까 궁금해요. 네, 많이 했고 제가 또 야구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나 친구들이랑도 많이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승엽 선수님께서 아무래도 좌타하다 보니까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왼손으로 하는 게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울 보고 연습을 하는데도 처음에는 어색함이 좀 사라지지 않다가 그래도 연습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왼손만 쓰다 보니까 오른손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승엽 선수님께서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영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참고할 것도 많고 해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감독하셔야 되는데 뭐 실제 뭐 폼을 보여주시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야구에 대해서 좀 실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사실 저는 야구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실존 인물은 아닌데 어쨌든 만들어진 인물인데 이 건덕이하고 승엽이를 어떤 식으로 조련하고 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또 둘 다 얼마나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작품 속에서는 굉장히 호랑이 감독으로 또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마음 내면에는 굉장히 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품고 싶은 그런 말들을 한두 번씩 이렇게 내뱉는데 저랑은 캐릭터가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많이 보러 오세요.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기대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감성적으로 많은 남성분들의 눈물을 쭉 빼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랑현 씨가 보시기에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 뮤지컬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유니크하고요. 그리고 이 무대 안에서 운동을 또 춤으로 승관시켜서 보여줄 수 있고 또 스토리를 노래로서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포츠 뮤지컬에서는 정말 나오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어서 보는 사람들 관객에서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요. 좋은 넘버들로도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또 작곡가가 동물원의 박기영 맞습니다. 감독이셔서 더 믿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뮤지컬이 됐는데 네 분이 각자 꼽는 최고의 넘버가 있다면 어떤 넘버들이 있을까 좀 생각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거 어렵다. 너무 많아요. 다 좋아서?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랑현 씨가 대표적으로 그럼 어떤 넘버를 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아무래도 제가 승엽과 건덕이 같이 하는 음악 중에 시간이 흐르면이라는 곡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네, 시간이 흐르면 이제 건덕이, 승엽이, 효정이가 미래를 꿈꾸면서 같이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게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관객들한테도 10년 후쯤에 어떤 모습일지 아니면 10년 전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겠지라는 메시지도 전달해주는 가사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와닿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래 한 소절 조금만 노래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지금 말씀하셨던 시간이 흐르면이라는 곡을. 네. 그 정말 짧게. 아주 짧게라도. 네. 어때 시작하더라? 시간이 좋아하는 노래 맞죠? 제일 좋아하는 네. 제가 자꾸 중간중에 끼어들어서 노래를 해가지고. 네. 세 분이 같이 해주셔도 좋긴 그래, 한데 좋다, 네, 좋다. 한번 같이 네. 조금만 화음을 맞춰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시간. 하세요. 유니즌으로 하세요. 저희가. 예. 시간은 흐른다 내 마음 쉴 곳 찾아서 자꾸만 흐르는 시간이 고마울 만큼 좋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승희와 건더기가 부르는 부분은 꼭 오셔서 보시는 걸로. 낚였다. 이런 게 밀당이라고 선수 진짜 근데 목소리가 아유. 청아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네. 감독님께서 중심도 잡아주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건더기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좋은 대사들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는 좀 명대사 혹은 가슴이 찡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사가 있다면 좀 꼽아주시겠어요? 거의 뭐 작품의 약간 주제 같은 대사가 있어요. 포기하면 쉬운데 포기하지 마라. 꿈이란 게 꼭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나는 건 아니더라. 이런 대사가 있는데 진짜 이 대사를 하는 저도 그리고 이렇게 대본을 봤을 때도 참 정말 와닿는 대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는 꿈이 많고 정말 이거 꼭 돼야지, 이거 꼭 해야지 이렇지만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꼭 그 꿈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어도 어쨌든 꿈은 이루어진 건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대사인 것 같아요. 네. 무언가 생각이 많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 뮤지컬 함께 하다 보면 아니다. 뭔가 시간이 흐르면 정말 나한테 무언가가 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앞으로 네 분의 활약도 기대하겠고 이 뮤지컬로도 많은 분들께 큰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예. 저희 너비 속이 이제 3일 연속 만석이 되거나 아니면 이승엽 선수가 직접 오신다면 네. 모든 배우들이 무대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또 프리허그까지 다 해야 될 테니까 꼭 오세요. 꼭 오십시오. 꼭 오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JTN 아트홀. 네. 되게 짧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날 지시만 한 말이지. 네, 수고했다. 네, 감사합니다. 속사포 같은 코미디, 복수 연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전이 빛나는 연극 룸넘버 13입니다. 뭐야? 왜요? 아니 뭐야? 왜요? 아니 옷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입고 있어? 집에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있었다고요. 숨도 못 쉬고 있었어? 이 작품은 라이어 시리즈와 오 브라더스의 작가 레이 쿠니의 야심작으로 영국 최고 권위의 로렌스 올리비에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한국에서는 오로지 입소문만으로 고공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룸넘버 13의 매력. 한번 알아볼까요? 이건 어떻게 다 잡지? 아니요. 음악도 듣고 야경도 보면서 천천히 해요, 우리. 그 천천히였어? 함께 호텔에 들어간 여당 국회의원 리차드와 야당 총재비서 제인. 두 사람은 아무도 몰래 만난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발코니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맙니다. 쟤 미쳤어. 얘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시나? 국회의원 살아요. 죽었잖아요. 아니 신고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집에한테만 살짝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총재비서의 불륜 사실이 밝혀질까 봐 겁나고 또 신고를 안 했다간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각자의 배우자까지 호텔방에 나타나며 극단으로 치닫는데요. 국회의원 시켜줄게.
이거 나무도 아니까. 나도 해. 이 작품은 강렬한 웃음 안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을 풍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웃고 지나가는 연극이 아닌 재미와 교훈을 주는 흔치 않은 블랙 코미디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봐도 잊혀지지 않는 연극, 다시 보고 싶은 룸 넘버 13은 대학로 스타시티 콘텐츠룸에서 오픈런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 뼈는 꼬부라지고 날 알던 모든인가 위에서 기다려도 아직은 살아있는 늙은이라 다행히 역사시대다